선생님,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막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결과는 죄다 정상이래요. 근데 카드값이 1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며칠 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다행이지만 그 얼굴엔 안도감보다 찜찜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검사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수십만 원을 들이고도 도대체 뭐가 남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검진은 분명히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검진 현장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검사보다 포장만 그럴듯한 검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패티시요? 복부 CT요? 뇌혈관 MRI요? 심장 초음파까지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과잉 진단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검진 항목들은 선택하세요라고 권하지만 막상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합니다. 이건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질병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듣기에는 멋있지만 정작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따져보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죠. 그저 병원이 정해놓은 패키지대로 비싼 검사 몇 개 추가하고 검진을 마치고 나면 잔뜩 나온 검사서만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죠. 이거 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였나?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도입니다. 올해 76세고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지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검사로 병을 조기에 찾아낸 기적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반대로 애초에 안 해도 될 검사 때문에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돈 쓰고 심지어 재검사 받다 몸까지 망가진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끼리는 아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 이건 그냥 생돈이다. 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절대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반대로 무엇은 피해야 하는지, 건강검진 항목의 진짜 얼굴을 경험과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건강검진 앞두고 고민 중이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정보 하나로 올해 건강검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 건강을 지킬지 망칠지 그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히 내 돈 날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몸을 진짜 지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검사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지 병원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검진 항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검사일 뿐입니다. 제대로만 고른다면 20~30만 원으로 충분히 좋은 검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괜히 겁을 줘서 혹은 멋있어 보여서 50에서 100만 원 넘는 불필요한 검사들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꼭 필요한 검사부터 짚겠습니다. 첫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검사로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염증 수치까지 신체 전반 상태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 있다면 음주나 지방간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혈당이 높다면 당뇨병 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하죠. 둘째, 복부 초음파. 이건 매년 하셔야 합니다. 간, 췌장, 담낭, 신장, 비장 등 복부 주요 장기의 이상을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췌장암, 담낭암, 신장암 같은
무증상 진행형 암들을 초기에 잡아내는 데 유일하게 도움되는 검사입니다. 셋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또는 분변자멸 검사. 위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합니다.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5년에 한 번, 분변자멸 검사는 매년 하면 좋습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3년마다 내시경을 권장합니다. 넷째, 여성이라면 유방초음파와 자궁초음파. 유방암은 20대 후반부터도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꼭 유방 촬영도 같이 하셔야 하고 20, 30대라면 유방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궁경부암은 국가검진으로 제공되며 자궁 초음파는 꼭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갑상선 초음파. 요즘 20대에서 40대에서 갑상선 결절이나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이 커지기 전 간단한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관상동맥 CT 가족력 있는 50대 이상에게 심장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옵니다. 무증상이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이 CT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은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쓸데없는 검사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첫째, 조영제를 쓰지 않은 복부 CT. 의미 없습니다. 팔 없는 붕어빵이란 말 딱 이겁니다. 장기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방사선만 노출됩니다. 차라리 복부 초음파가 낫습니다. 둘째, 펫CT. 건강검진용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건 암 환자의 전이 여부 확인용입니다. 방사선 노출량이 높고 실제 암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전신 체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셋째, 무릎 어깨어리 MRI.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피하세요. 증상이 있는 부위는 해당 과에 가서 진료와 함께 촬영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는 진단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찍고 나서 별말 없었어요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넷째, 심장 초음파 증상 없으면 불필요.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 곤란이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찍어도 소견 하나 안 나오고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다섯째, 뇌 MRA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님. 40세 이상 고혈압 있거나 가족력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건강한 30대가 혹시 모르니까라며 찍는 건 과잉입니다. 지금까지 필수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이 구분만 알고 있어도 검진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병은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당시 62세였던 김정자 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펫CT를 포함한 100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추천받고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상담 도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다 받아야 해요? 펫CT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예전에 암 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몸도 멀쩡한데 혹시 몰라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자 씨는 전혀 위험군이 아니세요. 펫CT는 방사선 노출도 많고 아직 건강한 분이 받기엔 실보다 득이 큽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복부 초음파, 대장 내시경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자 씨는 결국 검진 항목을 정리해서 피검사, 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갑상선 초음파, 대장 내시경까지만 받으셨고 비용도 30만 원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 결과입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아주 작은 췌장 낭종이 발견된 겁니다. 증상도 전혀 없고 크기도 1cm도 안 되는 조기 발견. 하지만 이게 몇 년만 지나면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정기 추적을 시작했고 결국 초기에 수술까지 연결됐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종종 제게 전화를 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55세 남성 이상훈 씨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요즘은 관상동맥 CT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망설이시다가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셨다 합니다. 가족력 있고 50대 넘었으면 심장혈관 CT 꼭 한 번은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찍으셨고 검사 결과는 중간 관상동맥이 60% 이상 협착 상태. 이건 나중에 갑작스런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바로 전문가 연결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그날 이후 담배도 끊고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그때 안 찍었으면 지금쯤 저는 이 말 끝은 이훈 씨가 굳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40대 여성 박미선 씨입니다. 이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항상 위대장 내시경만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갑상선 초음파는 안 하셨냐 물었더니 그거요? 젊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하시더군요.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갑상선 암이 잦다는 설명을 드리고 검진에 포함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초기 갑상선 결절 발견.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지만 의심결절이어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이게 자랐으면 수술할 뻔했죠? 맞습니다. 갑상선은 처음엔 조용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수술 범위도 커지고 회복도 더딥니다. 이렇듯 꼭 필요한 검사만 해도 조기 진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괜히 비싸 보이는 검사, 이름 어려운 검사를 받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는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으로 차근히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내게 꼭 맞는 건강검진만 받고 돈 낭비 없는 검진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까요? 건강검진 예약하러 병원이나 센터에 전화할 때 이런 대화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검진 받고 싶은데요. 추천 좀 해주세요. 종합검진 패키지로 하시죠.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설명이 없고 선택이 없고 오로지 포장된 패키지만 있다는 것. 건강검진은 옷 고르듯이 내 몸 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골라야 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첫째, 연령과 가족력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40세 미만이라면 기본 혈액소변 검사,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여성, 복부 초음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장기의 초음파나 내시경만 추가하세요. 50세 이상이라면 위대장 내시경, 관상동맥 CT, 간혹 뇌 MRA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둘째,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은 무조건 챙기세요. 국가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건강복지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대암 검진은 대부분 무료 혹은 일부 부담만으로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건 그만큼 발생률이 높고 조기 진단 시 효과가 뛰어난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설명 듣지 못한 검사는 하지 마세요. 검사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제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제 건강 상태에 이게 필요한가요? 이 질문 하나로 불필요한 검사 두세 개는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T 해보시죠 하면 제가 암 환자도 아닌데 굳이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말을 얼버무린다면 그건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병원이 바쁘고 검진 인원이 많은 시기는 피하세요.
검진은 연말에 많이들 하시죠. 11월, 12월은 특히 검사 인원이 몰립니다. 그럴 땐 검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10명, 2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날엔 세심하게 판독하거나 설명해 드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검진은 2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좋다. 비수기이기도 하고 판독이 더 정밀해질 수 있어요. 다섯째, 아프면 진료, 건강하면 검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검진 항목에 허리 MRI, 무릎 MRI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용이 아닙니다. 이미 아픈 사람은 진료과에 가셔야 해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 검진센터에서 무릎 MRI를 찍으면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까지만 말하고 끝납니다. 치료 계획은 제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검진센터는 진료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무릎이나 허리 MRI를 찍으면 비용은 들고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복부 초음파, 대장 내시경 받는 게 훨씬 실속 있습니다. 여섯째, 초음파는 믿고 자주 받으세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이고 방사선 노출도 없고 가격도 CT나 MRI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는 매년 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간암, 신장암, 췌장암 등 조용히 자라는 위험한 암들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국가검진은 기본, 내 연령, 병력, 가족력 기준으로 항목 구성, 설명 못 듣는 검사는 거르기, 아픈 부위는 검진이 아니라 진료로, 방사선 검사 남용하지 않기, 초음파는 아낌없이 받기. 이 6가지만 지켜도 검진 비용은 줄고 건강은 훨씬 더 잘 지켜집니다. 건강검진은 한 번 받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평생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작년에 검사 다 괜찮았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병이라는 건 한 번 괜찮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진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요. 우리 몸은 매일 변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특히 암세포나 혈관질환은 조용히 느리게 티나지 않게 자랍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조사한 자료인데요. 5년간 300만 명 이상의 국민검진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건강검진을 2년 이상 연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암 사망률이 32% 낮았습니다. 단순히 한 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주기적인 체크가 생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동차도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 받잖아요. 엔진 오일도 갈고 브레이크도 확인하고 하물며 몸은 평생 하나뿐인데 점검을 안 하시겠어요?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멀쩡해 보이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특히 혈관, 심장, 간, 췌장은 문제가 생겨도 절대 먼저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진은 불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플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질병은 빠르게 생기지 않지만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암, 담낭암, 신장암, 대장암 같은 암들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내시경으로 꾸준히 살펴보면 작은 변화도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은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하면 생존율이 20% 이하로 뚝 떨어지죠. 한편 심장질환 역시 정기적인 관상동맥 CT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병은 증상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조용하거든요.
하지만 CT를 통해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고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건 확실합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늘 뒤늦게 치료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덜 아픕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삽니다. 건강검진은 습관입니다. 치아를 닦듯, 머리를 감듯 매년 일정한 루틴처럼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 이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한 해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람마다 주기와 항목은 달라도 나는 언제쯤 어디를 점검해야 하는가? 이 루틴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년 1월 기본 피검사와 소변 검사,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3년에서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매년 복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 50세 이후 3년에 한 번 관상동맥 CT, 유방 초음파는 1년에서 2년마다 이 정도만 체크해도 99%의 큰 질환은 조기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됩니다. 작년엔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수치가 떨어졌네. 이전에 없던 결절이 생겼네. 더 클지 말지 지켜봐야겠다. 이게 바로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습관이란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생활이 됩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번 나를 살펴보는 루틴. 이 루틴을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5년, 10년 뒤엔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나도 지금까지 너무 무작정 검진 받았구나. 이건 내 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관성대로 해왔구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검진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맞춤형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기본 피검사, 초음파, 내시경 중심으로 PET, 조영제 없는 CT, 무릎 MRI처럼 실보다 득이 적은 검사는 피하세요. 진료가 필요한 증상은 검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오늘이 검진 루틴을 새로 세우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단 1년에 하루 내 몸을 위한 날, 그 하루가 나머지 364일을 지켜줍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남는 내용, 혹은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다는 결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검진은 해야 하지만 뭘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누군가에게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보는 선택을 한 당신.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